네, 자, 오늘의 주제는 컨트레리언 투자 전략이다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뭐 아주 쉽게 또 설명을 잘 해주시는 우리의 기곤반장 기자실의 스타시죠. 네, 머니투데이 M연구소 강상규 소장님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시장의 이야기 좀 생생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근황은 어떠십니까? 예, 뭐 창업 대회 이런 것 때문에 바쁩니다. 아니 진짜 바쁘시다고 하니까 요즘 이 젊은이들 그러니까 뭐야 직장이 좀 이렇게 뭐 노후까지 보장도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직장 생활도 팍팍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막 편안한 직장 그러니까 선생님 뭐 공무원 그다음에 최고의 직장은 대학 교수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요새는 뭐 변호사도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무한 경쟁. 네. 예. 그래서 대학 교수가 짱이다 딱 이래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왜 그 미국에서 그 좋은 대학 교수님 하시다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쁜 게 좋습니다. 그냥 교수 너무 아 진짜로 그래요? 그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제가 그 체질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그냥 실물 경제 한 가운데 푹 들어가가지고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그게 재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학 교수라든가 공무원 등등 편안한 직장을 원하시는 대한민국의 수백만 젊은이 여러분께 아마 우리 소장님의 나중에 이 결과 아마 크게 성공하실 것 같은데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계속 하는 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 얼굴은 딱 좋아하시는 걸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어때요? 그렇습니다. 유 부장도 저도요? 아주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표정 관리를 그만큼 잘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나오신 김에 자주 나오시면 제가 뭐 이런저런 질문은 안 드리는데 요새 미국 증시 버블 논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뭐 심한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 20% 빠질 수 있다. 뭐 아주 유명한 대중적인 그 스타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련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버블론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조정이 없이 뭐 올해 그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10% 이상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조정 한 번도 없이 지금 계속 올라오니까 요즘 나오는 얘기가 1999년 그 당시 인터넷 광풍 막 그때 나고 그때 이제 밀레니엄 하면서 그때 막 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그때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뭐 그걸 뭐 옳다 그러다 하기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주식 투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화면이 좀 작아서 화면이 그러니까 뭐 미국 지수 1년치 뭐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 코스닥 시장에 중소형주 가지고 시세 조정을 한 듯하게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네. 조정이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을 수가 있나요, 진짜? 뭐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이죠. 뭐 그렇게 돈을 뿌려대는데 안 오른다는 건 이상한 거고. 네. 이게 뭐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안 오른 게 없죠, 미국은. 집값도 오르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참 좀 신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항상 이제 뭐 변동성이 지금 뭐 거의 최저점까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이게 또 이제 튈 수도 있는 거고. 자, 오늘 소장님이 좀 준비해 주신 그 주제가 컨트레리언이에요. 이 컨트레리언 하면은 뭐 우리말로 어떤 뭐 보통 역발상 투자, 반대로 하는 투자, 뭐 거꾸로 가는 투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발상 투자 이런 게 이제 주제인데 먼저 그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어떤 성향이라든가 경향을 보면 존경과 혐오 같은 그런 감정에 따라서 투자 대상을 고른다. 존경과 혐오, 감정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
이 얘기가 어떤 메시지인가요? 이게?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주식을 자동차나 뭐 아파트 구입하거나 이런 것처럼 주식을 어떤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휴대폰 구입할 때나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판단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생각하고 매매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좋거나 나쁘거나 멋있다거나 멋없다거나 뭐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네. 주식도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소장님 아래 화면에 예. 존경받는 기업에 투자하면은 망한다?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또 물음표가 딱 찍혀 있거든요. 실제로 존경받는 기업이 좋은 기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 포춘지에 보면 매년 그러니까 보통 2월 말, 3월 초에 매년 그 존경받는 기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 리스트를 발표를 합니다. 하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기업들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이고 그 리스트의 맨 밑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말은 가장 싫어하는 기업이다. 네. 혐오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재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그 증권 계좌를 들여다본 결과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매수 주문의 한 과반수 이상이 이 포춘 이 리스트 상위 30%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투자자들이 이런 존경받는 기업에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는구나. 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때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기업에 거의 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존경받는 기업에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좋아야 되는데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상위 30%에 있는 기업 그 리스트에 수익률하고 그 밑에 70% 하위 이제 70% 비교했더니 오히려 하위 70%에 있는 기업들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 보면 상위 10% 안에 들어간 기업하고 하위 10%, 하위 10%면 정말 싫어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안 좋은 기업들. 근데 수익률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하위 10%에 있는 기업들이 상위 10%보다 수익률이 한 4% 정도 더 높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뭐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를 뭐 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감정, 저 기업은 참 그 포춘에서 존경받는 기업이다 하니까 왠지 좋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안 좋아요. 존경받는 그 기업의 주식 투자가 결과가 안 좋은 이유 좀 분석이 있나요? 쉽게 말하면 행동재무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기업,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으면 좋아하는 감정이 그 주식계까지도 가는 거예요. 주식에까지. 네, 주식도 그냥 이 주식은 자체는 좋구나. 그런 좋은 감정이 주식에 있다 보니까 그 주식을 살 때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매기고 그리고 이 기업은 내년에도 더 좋은 미래 성과가 실적이 나오겠다. 기대치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현재 주가도 높고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기업이 그 높은 기대치를 맞추기가 어렵고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라는 게 현재 주가하고 미래 주가의 그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 자체가 낮아진 거죠. 근데 반대로 싫어하는 기업들은 그 싫어하는 감정이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주가도 형편없이 떨어져 있고 싸다. 그렇죠. 이 기업은 미래 실적 형편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기대치도 낮고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으니까 사실 쉽게 그 기대치를 달성할 수도 있고 현재 주가가 낮다 보니까 수익률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일례로 2013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 애플 그렇죠. 근데 묘하게 애플이 올해 이 호황장에서도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삼성전자가 국내 가장 최고 존경받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으면 매년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애플이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물론 100% 그렇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도 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뭐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존경받는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주식으로 그대로 감정이 이렇게 이전되면서 주가가 그만큼 많이 프리미엄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소위 말하면 뭐 존경 프리미엄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높게 되고 결국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낮을 수밖에 없다. 네. 애플은 1년 중 고가가 594달러 되는데 지금은 534달러. 예, 아직도 뭐 좀 빠져 있습니다. 작년 10월, 9월, 10월 달에 700불이 넘었던 그러니까요. 주가가 아직 지금 500불 대니까 네. 아직도. 예. 존경을 받는 기업과 주가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면 네. 성공하지 못한다. 주식은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기업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고 막 이 악덕 기업이라고 막 이 지탄받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 연구가 얘기하는 건 악덕 기업에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존경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해서 자기가 존경받는 기업에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주식 수익률이 높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주식 게임은 수익률 게임이지 존경이나 혐오 이런 감정 게임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안 나왔다고 왜 내가 뭐 주식 투자를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레리언 전략.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니까 오케이 인정은 하되 그 주식으로 투자까지 행동을 옮길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해서 내가 왜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지? 그러니까 설명이 당연히 낮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있어서 맞아요. 애플 주가에 사실 700불 가고 그럴 때 얼마나 그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1000불이 간다고 막 했으니까. 예. 맞아요. 뭐 완벽해 보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막 존경할 만하다. 영어로 막 떠오르는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네. 하여튼 자 역시 컨트라리안 전략 첫 번째 얘기 많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실제 하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꼴찌가 1등이 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꼴찌를 이게 꼴찌야. 어떤 분들은 꼴찌라고 비난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또 기회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 올해 다우 종목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주식이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거다. 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좀 통계적인 그 결과가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꼴찌가 1등 되는 전략하고 아까 이제 존경받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받는 기업은 1등 주식에 초점을 맞춘 거면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꼴찌 주식에 초점을 맞춘 건데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연구자가 미국 다우 종목에 들어있는 주식 수익률을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는 현상을 발견한 게 전년도에 다우 종목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이 그 다음에 좋지 않더라. 근데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 전년도에 꼴찌했었던 그 종목의 종목이 올해는 1등을 하더라. 그래서 그걸 1930년까지 쭉 거의 80년 동안 들여다봤더니 거의 해마다 똑같은 그 현상이 이렇게 반복되더라. 그래서 이제 꼴찌가 1등이 되는 반전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자 찰스 칼슨? 예. 네, 이분은 뭐 배당 투자라는 책도 쓰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가요? 예. 뭐 많은 투자 지침서를 쓰고 또 나름대로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시장에 관해서 이렇게 좀 막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정말 인사이트가 넘치는 책을 쓰시는 분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이제 하고. 나올 겁니다. 이제 예.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됐죠. 예.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필립 모리스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싶은데. 그러니까 이 찰스 칼슨 이 사람이 이제 뭐 최근에 뭐 조사한 걸 보면,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도 마찬가지고 뭐 보면 여러 가지 그 사례가 나오는데 전년도에 가장 안 좋았었던 종목들이 그 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완전히 그러니까 1등 주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그 전년도에 가장 안 좋았던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나쁜 뉴스가 있었을 악재가 터졌구나. 그렇지, 악재가 터지고 뭐 그러니까 뉴스가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분석해 봤더니 곤두박질은 치되 너무 곤두박질을 치더라. 왜냐, 사람들이 그 나쁜 뉴스를 듣고 그냥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00원 떨어질 게 20,000원 떨어지거나 30,000원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과잉 반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무 과잉 반응했나?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적정 주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금방 안 되니까 한 1년 정도 지났다가 보면 그렇게 돌아오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오호. 이거 재밌는 종목이 많이 있죠. 필립 모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 필립 모리스가 99년에 54% 빠졌는데 2000년에는 105%가 올랐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뭐냐? 결국 사람들이 뭐 담배가 뭐 소송 걸리고 그걸 걸리면 푹 빠지는데 네. 적당히 안 빠지고 너무 많이 빠지는 거죠. 과잉 반응.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낙폭 과대, 뭐 이런 얘기. 낙폭 과대.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 2001년 얘기 보면 AT&T, 마이크로소프트 엄청 빠졌었는데 여기가 또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반전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전 현상이, 꼴찌가 1등 되는 반전 현상이 거의 80년 동안 거의 해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우 종목에 한해서. 예, 다우 종목에 한해서. 우량주에 한해서. 그렇죠. 예. 이게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잠깐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 저 코스닥의 그 잡주들 뭐 많이 빠졌으니까 내년에는 뭐 오르겠지.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 조금. 네. 물론 우리나라 그 주식도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미국 다우 종목에 국한되니까. 이 코스닥 종목은 올해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있다. 그럼 내년에는 상장 폐지가 되죠. 그렇죠. 그게 거의 예외 없이 되잖아요. 다우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 다우 종목에서 빠집니다. 빠지죠. 예. 올해도 뭐 휴렛 패커드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빠져버렸으니까. 네. 빠지고 났더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꼴찌 1등 반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일종의 컨트롤리언 투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존경받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기다 존경 프리미엄을 더 집어넣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필요 이상으로. 이 꼴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위 왕따 주식이라고 불리는 이 주식들은 이 나쁜 뉴스에 사람들이 너무 과잉 반응하니까 주가가 너무 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런 그 꼴찌가 일증되는 이런 그 현상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나 이런 그 전문가들이 좀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이 역발상 투자를 해서 예, 미국에는 실제로 있군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참 그것도 실제로 또 한다는 것도 대단하군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사실 이게 이 행동재무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에 근거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행동이 비이성적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인데, 더 재밌는 거는 이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반복, 내년에도 반복, 뭐 몇 년 전에도 반복. 앞으로도 반복될 거고. 예. 안 고쳐지는군요, 이게. 이게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 패턴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이 있던 유지가 되고 반복이 되면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충분히 투자 수익률을 높게 갖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꼴찌 1등 반전 현상, 일종의 뭐 역발상 투자다. 이제 이걸 또 활용하는 분들, 전문가들도 많다. 심리학적으로 좀 그런 또 만한 근거가 있는 건지 그 얘기도 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이게.
그 행동 제모학의 많은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사람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카네만 교수라고 있습니다. 2002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심리학 교수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예, 이 카네만 교수의 그 이론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과잉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오버 리액션인데, 그러니까 좋은 뉴스에도 사람들이 오버 리액션하고 나쁜 뉴스에도 과잉 반응을 하니까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낙폭 과다 현상이 나오면서 항상 낙폭 과다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주가가 고평가된 거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예,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야. 근데 이제 이게 과잉 반응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이다. 일반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성적 시각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행동인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다 그렇다. 다 그렇다. 그런 거를 그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심리학 교수가. 경제적인 인간이 다 그렇게 먹고 살더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고전 경제학파의 가장 근간이 인간은 합리적이다. 뭐 합리적 행동, 이성적 행동인데 이 카네만 교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냥 하니까 그 뒤로 굉장히 많은 경제학 이론들이 이런 비이성적 행동 이런 거에 근거해서 많은 이론들이 많이 나왔죠. 야, 저도 참 수업을 듣는 심정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그렇지 않은 투자라든가 판단을 내리면 이게 이제 기회가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과잉 반응한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과잉 반응 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가면 거기다 대고 같이 던지고 싶지 그거를 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많이 이제 뭐 투자의 달인 뭐 귀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엄청 컸잖아요. 뭐 은행주들이 막 다 골드만삭스 막 엄청 투자하고 떨어질 때 그 사람은 골드만삭스에 투자를 했어요. 자기 돈 가지고. 그다음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자기 돈 갖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그 회사 펀드뿐만 아니라 자기 돈 뭐 5억 달러, 5억 이런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냈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다들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이 뭐 100년 가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그 꼴찌 1등 반전 현상은 그러면 2014년에도 어김없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행동 패턴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뭐 과거 80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행동 패턴이 변하지 않는 이상.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오늘 강 소장님 말씀을 이제 다시 보기라든가 메모를 하면서 내가 언제 막 지나치게 흥분했고 막 군중 심리에 휩쓸렸는지 예. 이런 거 반성해 보시면 향후 그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